자, 안녕하세요. 냉문입니다. 오늘 경기 좋았죠? 여러 가지 아침에 느바, 제가 뭐 승부 가실 분들은 이제 가시라고 했습니다. 느바 마지막 시즌이고, 동기부여가 있는 팀과 없는 팀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동기부여가 없는 팀은, 지거나, 대주거나, 이런 거 동기부여가 있는 팀은 이제 질 동기부여가 있는 팀은 당연히 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기려는 팀들은 이제 변수가 없이 들어와 주는. 그래서 이제 강승부 타이밍이었어요. 오늘 오전에도 사실은 강승부 타이밍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제가 약간 경기 외적인 부분, 물론 이제 그 두 팀 간의 어떤 경기를 봤을 때 당연히 그런 경기 외적인 부분 외에도 이제 두 팀 다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오바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팀들이긴 했는데, 일단 임영웅이 시축을 했다는 점, 그리고 어 이제 임영웅의 팬들이 이제 다 축구 팬들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임영웅의 시축이 끝난 이후에도 경기를 다 이제 풀 직관을 하는 걸로 이제 많은 관중이 찾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실은 좀 이제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적중을 못했다면은 사실 개소리죠. 근데 일단은 그렇게 어떻게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이제 오바가 적중을 해서 요거 이제 연승을 이어갔고, 이제 냉문픽이 이제 드디어 1월 1일부터 시작했었죠. 올해 100승을 찍었습니다. 하루에 1승 이상씩 했던 거죠, 통계적으로 따지면. 어, 자, 일단 이제 잡설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느바가 이제 마지막이고, 그리고 내일 경기도 이제 새벽에 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찍 방송을 켰습니다. 좀 적시성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일 경기에서 이제 굉장히 저배당 게임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단폴이 또 아니고, 사실은 이 경기들은 축으로 어떤 가져갈 만한 경기인데, 이제 새벽에 해외 축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해외 축구가 경기가 워낙 많다 보면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좀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런 사회 실험이 있었죠. 통계학 실험이었나? 아무튼 그런 실험이 있는데, 똑같은 확률에 이제 그 만약에 이제 2분의 1의 확률에서 이제 홀짝을 고르라고 할 때, 어린이들에게 홀짝을 고르라고 할 때, 자,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어차피 50%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라고 했을 때 이제 어린이들이 정답을 고르는 확률과 그 더 많은 이제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그러니까 16개 중에 8개가 정답이고 오답이다. 이렇게 되면은 점점 똑같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맞출 확률이 점점 떨어지더라. 왜냐? 개개의 어떤 변수를 있는 경기를 많이 늘어놓고 보다 보면은 내가 오답을 고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많을 때, 특히 해외 축구라든지 이런 게 많을 때는 사실은 해외 축구를 가져가게 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토사장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축구에다가 단폴로 전부 가능하게 다 깔아놨죠. 어느 좀 함정을 깔아놓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해외 축구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좀 건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특히 이제 이렇게 경기가 많은 날에는, 주말에는 해외 축구를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느바랑 이제 물부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제 볼게요. 첫 경기부터. 일단 유타랑 이제 덴버인데, 결국에는 이제 유타도 사실은 이제 홈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굳이 이 경기까지 져야 될 이유까지는 사실은 거의 이제 순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물론 지면은 더 좋겠죠. 사실은 지면은 이제 더 이상 순위를 올리거나 이제 내리거나 여기에서는 크게는 의미는 없는데, 일단은 이제 덴버의 의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덴버도 사실은 1위가 확정이 돼서 주전들을 여기 GTD에 다 걸려있긴 하지만 사실은 크게 나올 이유가 없다. 그 덴버의 어떤 그 최근의 어떤 그 성향을 생각했을 때, 이 경기가 저는 조금 유타 쪽으로 덴버가 어, 떠먹여주는 그런 그림. 그러니까 유타도 그렇게 이길 마음은 없겠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다 빠진다고 해도 어, 덴버가 그렇게 이길 만한 그 의사가 없이 유타의 홈 마지막 경기를 어느 정도 이제 대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프렌 쪽으로도 사실은 뭐 만약에 덴버가 이기게 된다면 그냥 승리를 하겠죠. 근데 덴버가 이기게 된다면 뭐 특히 벤치 자원들만 가지고도 유타의 벤치 자원들을 뭐 제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덴버가 이기게 된다면은 사실 프렌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유타가 이기게 된다면 이것도 사실은 프렌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 유타 역배를 한번 보는 것도 또 한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이거 주력감은 아닙니다. 뭐 고배당 다폴에다가 이제 넣을 만한 뭐 해외 축구랑 같이 넣을 만한 그런 거고 덴버 일반승 가실 분은 그냥 패스하는 게 낫고 유타 역배 쪽으로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인 것 같아요. 뭐 선수들 다 빠져있긴 하지만 사실 덴버도 주전들 갈아 넣을 이유가 전혀 없죠. 자, 클리퍼스랑 이제 포틀랜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자, 지금 이제 포틀랜드가 이제 경쟁 상대가 남아있는 팀이 지금 올챙이 뭐 이런 인디애나 뭐 이런 워싱턴 뭐 이런 팀들이 이제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인디애나가 패배를 하면서 경기를 이제 던지면서 경쟁 상대로 남았죠. 남아 있고 올챙이도 오늘 이제 패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포틀랜드가 이 경기를 내일 뭐 이겨가지고 새벽에 이겨가지고 동률을 3자 동률을 만들 이유는 사실은 없다. 그러면은 이제 포틀랜드는 남은 이제 시즌에서 이 33승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경기까지도 사실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패배를 해서 5순위를 지키려는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5순위가 10.5%의 이제 확률을 가져가니까 사실 이제 하위 세개 팀이 14%의 확률을 가져가는데 큰 차이는 없죠. 사실 10.5%라고 하면 그래서 5순위도 웬 바냐마를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순위이기 때문에 포틀랜드는 내일 경기에서 당연히 던지겠죠. 근데 뭐 얼마큼 던질 것이냐 그리고 클리퍼스가 1.01이라는 배당을 받았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변수는 없어요. 일반성을 축으로 가져갈 만한 이제 다른 경기랑 같이 이제 단폴이 가능하지 않은 경기랑 묶어서 갈 만한 경기긴 하죠. 그래 요 경기가 굉장히 조금 탐이 나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배트맨도 단폴이 많기 때문에 단폴 경기를 가지고 요거랑 이제 어, 묶어서 가면 배당이 뭐 거의 차이가 안 나네요. 똑같으니까 이제 단폴 경기를 가져갈 때 이걸 가져가지는 못하는데 단폴 경기가 아닌 경기랑 같이 요 경기를 묶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조금 탐이 납니다. 그래서 클리퍼스를 요거를 염두에 두도록 하고 이거 이제 그러면 승패 프레는 오바로 이제 프레인 뭐 언오바로 이제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가 좀 중요한 경기인 거를 감안을 해서 클리퍼스가 수비적으로 어, 포틀랜드를 어느 정도 이제 묶어버릴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포틀랜드가 뭐 3점 슛이 미친 듯이 터진다는 구조. 자, 포틀랜드의 3점이 이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바 쪽으로 이제 나오려면은 이 상대적 약팀이 어느 정도 점수를 꽂아주면서 초중반에 앞서 나가는 이런 그림으로 이제 보여줘야지 오바 되는데 강팀이 일방적으로 수비적으로 압살하고 공격적으로 압살하게 되면은 그냥 마인 언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언더 쪽으로 볼게요. 이거는 학살이 나온다고 봐요. 클리퍼스의 어떤 이제 동기부여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또 어, 클리퍼스가 수비가 좀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 포틀랜드의 이 외곽 자원들을 조금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언더 쪽을 볼게요.
물론 이제 언더 쪽인데 당연히 클리퍼스 일반승은 뭐 10억 각이다. 10억 각이라는 거 뭐 10억도 없지만 사실 10억 각이라고 볼게요. 10억이라고 하면 너무 좀 구체적인가? 10억이라고 하지 말고 뭐 몰빵 각이다. 몰빵은 사실 안 되죠. 단폴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샌안토니오랑 이제 미네소타인데 요 경기도 좀 비슷한 이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고, 미네소타는 조금 수동적인 게 이제 다른 팀들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게 프린으로 밀려날지 아니면 8위 안으로 들어갈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요 경기를 무조건 잡아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근데 일단 굳이 일반승을 좀 일반승이 위험한 정도를 따지자면 클리퍼스보다는 이 경기가 위험한 건 맞죠. 왜냐, 일단 산왕의 홈 경기, 그리고 산왕이 뭐 져야 될 이유는 없다. 굳이 일부러 져줄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포틀랜드는 일부러 져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클리퍼스에 더 이제 신뢰가 가는 거고, 샌안토니오는 이겨도 그만, 뭐 지면 어쩔 수 없고, 뭐 요 정도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뭐 찬물을 뿌리자, 홈에서 상대편에게, 아니면은 뭐 고춧가루를 끼얹자, 뭐 요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 그 샌안토니오의 어떤 그런 측면, 저기 뭐야, 수비가 사람이 아닌 측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시에는 사실 뭐 미네소타가 충분히 이제 공수에서 샌안토니오를 압살해야지 맞는 경기이긴 하죠. 자, 그러면 이 경기가 저는 굳이 승패보다는 지난 경기 그 이제 샌안토니오의 경기 플랜을 봤을 때 미네소타도 굉장한 4득점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후바 쪽으로 볼게요. 경기 플랜을 봤을 때는 이건 뭐 수비가 없어요. 그냥 수비를 열어놓고 계속 빠르게 이제 템포 푸시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이제 공격으로 상대편을 압도하려고 하는 이런 운영을 하죠. 그래서 샌안토니오가 뭐 미네소타를 상대로 뭐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팀 다 어느 정도 득점이 가능하다고 봐서 오바 쪽으로 볼게요. 이제 새벽에 있는 경기인데 자, 물부 경기, 제가 새벽에 있는 경기를 잘 사실은 분석을 안 하죠. 왜냐면 10시 후에 제가 가기 때문에, 10시 후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라인업도 뭐 확실하지 않은 이런 새벽 경기를 좀 건드리는 건 싫어하는데, 이거부터는 좀 간단하게 물부는 새벽 경기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볼게요. 뭐 이거 사실은 물부는 시즌 초반에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이제 나의 어떤 이제 감과, 그러니까 뭐 제 감이 아닙니다. 우리 저 배팅 하시는 분들의 어떤 감과 그리고 최근에 어떤 타격 흐름, 팀의 분위기,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물부는 초반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 두 팀 간의 이제 흐름이, 일단 그 조 라이언 선수도 작년에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제 선수고, 가르시아도 마찬가지죠. 한 이제 2, 3년 동안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론 이 선수가 뭐 에이스급 투수는 아닌데 한 팀에 한 3선발 정도의 어떤 을 해줄 수 있는, 3선발에서 4선발 정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3점대 중후반의 방어율과 10승 이상 이 정도를 해줄 수 있는 뭐 3, 4선발급 선수라고 이제 봐지고, 일단은 이제 첫 등판은 이제 뭐 라이언 선수는 괜찮았고 가르시아 선수는 좀 아쉬웠죠. 근데 지금 라인업 구성을 봤을 때 이제 미네소타도 좀 괜찮은 이제 라인업을 구성을 하긴 했는데, 일단 휴지는 이제 알토웨 선수가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조금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최근에 좀 흐름이 좋지 않다. 자, 근데 저는 내일 경기에서 이 경기가 미네소타 쪽으로
보기에는 일단 투수가 조금 그렇게 큰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 빠따에서도 저는 사실은 이제 미네소타가 괜찮긴 한데 휴지도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구조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배당이지만 휴지 플랜으로 가볼만 해요. 그 오늘 경기 샌디에이고 제가 플랜을 본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죠. 휴지 승도 가능합니다. 휴지 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플랜을 보는 거죠. 일단 뭐 시카고랑 이제 텍사스인데, 사실 예상이 굉장히 어려운 팀들이죠. 항상 보면은 예상이 어려운 팀들 중에 이제 시카고와 이제 텍사스 이런 팀들이 조금 예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스틸 선수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페레즈 선수가 나오는데, 사실 그 페레즈 선수도 조금 이제 부활의 날갯짓을 이제 좀 보여줬던 선수인데 결국에 이제 부상이 좀 이제 많이 이제 발목을 잡았었죠. 뭐 첫 경기 등판은 좀 괜찮았고, 자 스틸 선수는 사실은 뭐 이 선수가 이스급 투수는 아니에요. 이스급 투수는 아니고 라인업 이제 봤을 때 물론 이제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뭐 컵스가 조금 이제 보강한 측면은 있죠. 뭐 만신 선수도 뭐 데려오고 뭐 스완슨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벨린저 선수 사실 뭐 크게 뭐 타격에서 뭐 흐름이 뭐 좋은 선수는 지금 아닌데, 일단은 뭐 중견 선수로서 수비가 범위가 넓고 굉장히 좋은 선수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시카고도 타격은 지금 괜찮은 상태다. 타격은 지금 보면은 지금 라인업 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 구성상이라면 좋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텍사스도 어떤 이제 측면에서 이제 이거 경기를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라인업을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존재를 하죠. 사실은 이 팀에서 확실히 하위 타선 쪽이 조금 좋지 않다. 상위 타선은 좀 괜찮은 편인데 하위 타선에서 크게 뭐 기대를 할 만한 타자들이 좀 보이지 않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투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큰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 저는 타선이 조금 더 시카고 쪽이 홈에서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거는 시카고 승으로 볼게요. 자, 이제 필라델피아랑 뭐 신시내티인데, 필라델피아도 사실은 이제 올 시즌에 좀 기대를 했던 그 측면에서 비해서 성적이 조금 나오지 않고 있죠. 지금 이제 라인업의 구성을 봤을 때 뭐 트레이 터너라든지 슈아버라든지 리얼무터라든지 미국 국가대표에 갔다 왔던 이런 선수들, 국가대표급 선수들 하고, 그 뒤에 뭐 카스테야노스도 뭐 괜찮은 선수. 뭐 일단 근데 하이타선은 여기도 조금 아쉽다. 뭐 파체 선수는 뭐 애틀란타에서도 사실 뭐 주전도 아니었던 선수고, 나머지 선수 마찬가지죠. 조금 이제 그 하위 타선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 타선의 기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신시내티는 뭐 작년에 비해서 사실은 뭐 크게 뭐 유의미하게 이 팀도 뭐 타선이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고, 주축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적을 하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팀도 올해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리비딩을 하는 이런 구조의 이제 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두 팀 1의 경기에서 그럼 어느 팀이 좀 유리할 것이냐고 했을 때, 저는 굳이 이 경기를 이제 뭐 승패로 접근하지 말고, 이 경기는 두 팀 간에 상대편의 투수가 그렇게 뭐 완전히 뭐 막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두 팀 간에 감적인 빠따,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자, 샌프란시스코랑 이제 캔자스 시티인데, 사실은 뭐 캔자스 시티는 제가 저번에도 이제 방송할 때 얘기를 했지만 이 지금 타선에서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타선에서 뭐 해줄 만한 선수가 거의 없다.
뭐 물론 이제 한 번씩 미치는 날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뭐 페레즈 선수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상대편에게 뭐 압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타선의 구조가 없죠. 물론 이제 수비는 괜찮죠. 수비는 괜찮은 선수들인데 이 구조가 뭐 타격이 빵빵 터질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사실 뭐 중거리 타자들이 뭐 소총부대들이 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상대편에 위압감을 줄 수 있는 타선은 전혀 아니다. 자, 근데 일단 뭐 싱어 선수가 나오죠. 싱어 선수는 어느 정도 지금 캔자스에서는 믿을 만한 선수. 그리고 자, 원나야 선수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 전이맨으로 이제 전략을 했죠. 뭐 오클랜드에서도 이제 뭐 크게 유의미하게 뭐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또 부상이 또 이제 당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폼이 많이 하락을 했던 이제 선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머나야 선수를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오늘의 번갈아랑 비슷하게 사실은 좀 믿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정배를 받았지만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타선이 뭐 완전히 뭐 빵빵 터져가지고 뭐 강하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 모나야 선수를 캔자스 선수들이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싱어 선수도 이제 모나야 선수보다 좀 나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캔자스 프레 쪽으로. 디트하고 보스턴인데 뭐 디트도 사실은 이제 뭐 이 타선의 선수들이 거의 뭐 조금 이제 다른 팀에서 뭐 버림받거나 뭐 이런 선수들을 뭐 유망주나 이런 선수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선수들이 뭐 터지면은 뭐 물론 좋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타선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게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웬치 선수도 이제 조금 이제 뭐 실리 있는 그런 뭐 선수이기는 맞기는 한데 뭐 그렇게 뭐 에이스급 투수나 이런 투수는 사실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 하우크 선수인데 이제 이 선수도 사실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 4선발에서 5선발급의 이제 선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은 뭐 상대편을 뭐 강력하게 9위로 뭐 압도를 한다 뭐 이런 사실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물론 이제 투수력에서 이제 차이가 뭐 큰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타선에서 차이가 조금은 나 보여요. 물론 이제 보스턴도 이제 제가 최근에 보스턴을 믿었다가 배신한 경기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타선이 어, 보스턴 쪽으로 조금 손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보스턴 승과 마인까지, 예, 승과 마인까지 볼게요. 일단 그 뉴욕 매츠랑 이제 마이애미인데 일단 그 센가 선수가 지금 뭐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넘어가서 첫 경기에서 굉장히 호투를 했죠. 이 센가 선수가 굉장히 그 일본 시절에도 구위가 구속이 빠르고 구위가 좋은 선수였는데 일단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센가 선수가 일본에 있었을 때 뭐 잘한 거는 사실이지만 물부에 가서는 어느 정도 고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첫 경기에서 뭐 잘 던졌기 때문에 저는 자치를 하고 그래 로저스 선수보다는 지금 센가가 조금 낫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매치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배를 받았는데 사실 그 매치의 어떤 그 타선의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득점권에서 그 좀 응징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물론 타선에서 좀 홈런을 터트릴 만한 빅배트 선수들은 좀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게 타선이 조금 기복이 있다는 게 조금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득점권에서 특히 좀 약한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줬는데 상대가 이 로저스 선수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로저스 선수가 뭐 이 정도 지금 6점대 방어를 뭐 던질 수 있는 이런 투수는 까지는 사실 아닌데
일단은 두 팀 간의 어떤 이제 라인업의 구조를 봤을 때 또 홈이기도 하고, 이제 센가 선수가 자, 어느 정도 지난 경기보다는 못 던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긴 해요. 자, 그러면 저는 이 경기를, 자, 매치가 어느 정도 뭐 로저스를 상대로 점수를 뭐 한 4점 정도만 내주면 마이애미가 따라와주는 그림으로 오바로 볼게요. 매치의 그 타격에 그 약간 기복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좀 이제 득점권에서 암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승으로 가기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센가 선수가 지난 경기만큼 던지지 못한다는 가정을 하면서 저는 센가 선수도 이제 볼질하는 때는 이제 엄청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마이애미도 어느 정도 점수를 내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거는 오바로 볼게요. 이제 템파베이랑 이제 오클라호마인데, 템파베이가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그 흐름이 7승 무패. 뭐 안 가져갈 수가 없죠, 사실은. 뭐 안 가져갈 수가 없는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스프링스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도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이제 반대로 가야 된다고 해서 적중을 했었던 후지나미 신타로 선수, 저는 이 선수가 왜 메이저리그로 갔는지도 사실 의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일본 리그에서도 사실은 조금 이제 옛날의 명성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모습, 그리고 일본에서조차 엄청난 불지르로 제구력이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제 조금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메이저리그로 가서 과연 이 선수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조금 의문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뭐 끔찍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후지나미 선수가 지난 경기처럼 뭐 끔찍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고 했을 때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보다는 분명히 좀 반등할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제 템파베이, 상대가 템파베이죠. 지금 타격 흐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는 템파베이 선수들이 뭐 성관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이 후시나미 선수가 견딜 수가 없는 이제 구조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각 한 경기에서 뭐 연승이 끊기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템파 승과 마인까지 볼게요. 자, 클리블랜드랑 이제 시애틀인데, 이 클리블랜드도 이제 타격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 퀀트리 선수가 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경기력, 이거는 사실은 뭐 오늘 경기에서 우레나 선수가 보여줬었죠. 이거는 뭐 게임을 그냥 초반에 그냥 집어 던져버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거 지난 경기에서 메모장에다가 이 이름을, 컨트리라는 이름을 메모를 해놨던 사람들은 안 가겠죠, 사실은. 그 타선 때문에 사실 패전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 근데 시애틀 이제 곤잘레스 선수도 마찬가지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두 선수 간의 어떤 클래스 정도를 봤을 때 사실 곤잘레스 선수가 뭐 요 정도 방어를로 이제 털림하는 선수는 사실 아니다. 코트레 선수는 뭐 이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한 4, 5선발 정도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죠. 곤잘레스 선수는 한 2선발, 3선발 내지 2선발 내지 3선발에 이제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발로 봤을 때는 곤잘레스 선수가 조금 낫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타선의 흐름 자체가 워낙 이제 클리블랜드가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오바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제 곤잘레스 선수가 클리블랜드의 타선을 어느 정도 억제할 것이냐고 했을 때 조금 이제 클불이 한 이제 3점에서 4점 정도만 내주고, 이제 퀀트리 선수를 시애틀 선수들이 공략을 못할 거라는 이제 가정을 저는 하기가 어려워요. 최소 한 보자. 최소 한 3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시애틀도.
그래서 이거는 오바가 좀 좋아 보입니다. 사실 오바가 좋아 보이. 자, 이제 피츠버그랑 이제 화이트삭스인데, 피츠버그는 이제 지난 경기, 아니,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타선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이제 선장 맥커친 선수가 해적선의 선장이 복귀해서 뭐 그런 효과도 있죠. 맥커친 선수는 실제로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머지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이 클레빈저 선수를 상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바스케스 선수, 벨라스케스 선수가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두 이제 선발들의 이제 지난 투구를 봤을 때 사실 첫 경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뭐 한 경기 잘 던질 수도 있고 한 경기 못 던질 수도 있고 한데, 자 기본적인 어떤 이제 그 투수의 어떤 클래스를 봤을 때 사실은 클레빈저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래서 정배를 받은 것은 조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고, 피츠버그도 물론 홈이긴 하지만 이거는 어, 계속적으로 그렇게 타선 흐름이 좋다고 계속 좋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사실은 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물론 이제 피츠버그의 어떤 이제 최근의 기세가 좀 무섭긴 하지만 이 경기에서 피츠버그가 희망을 주는 경기라고. 그래서 저는 화이트 삭스 승으로 볼게요. 자, 볼티하고 이제 뉴욕인데, 볼티도 최근에 타선의 흐름이 굉장히 무섭죠. 근데 이제 이 어빈 선수, 이 어빈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어, 뭐 반대로 이제 아니 그 반대로 안 가기가 좀 어려운 그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일단 이제 브리터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 어빈 선수도 마찬가지고 양 팀의 빠따들이 이 선수들 가만히 놔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무지성으로, 자 무지성으로 오버 봐야 되는 경기죠. 볼티모어도 타격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자 미러키하고 세인트루이스인데, 자 미러키도 굉장히 이제 템파베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흐름이 좋죠. 그리고 라우러 선수는 어느 정도 이제 믿을 만한 선수. 이제 몽고메리 선수는 사실은 이제 그뭐 그렇게까지 뭐 부위가 강하다고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제구가 뭐 좋다 뭐 이렇게 특징적인 뭐 이렇게 장점이 보이는 그런 투수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팀 간의 어떤 그 상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양 팀의 어떤 이제 타선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뭐 실망을 줬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오바 쪽으로, 볼게요. 자 에트라고 이제 샌디에고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제가 샌디에고 그 프렌을 가서 적중을 했는데, 자 이 마이클 와카라는 선수는 사실은 이제 태물이죠. 근데 이 찰리 모턴 선수도 이거는 사실 태물 대결이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누가 더 태물이냐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와카 선수가 더 태물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모턴 선수는 이제 홈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고, 그 오늘 경기에서 샌디에고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망설이지 않고 저는 애틀승으로, 애틀이 충분히 홈 모튼을 앞세워서 와카 선수를 두들길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콜로라도랑 이제 워싱턴인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워싱턴이 이긴 것은 굉장히 저는 의외였죠. 물론 이제 제가 콜로라도 승과 이제 오바를 봤는데, 오바는 이제 적중을 했지만 콜로라도가 이 경기에서 질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진 않았었어요. 근데 좀 예상 밖에 초반의 경기가 개 터져 버리면서
콜로라도가 좀 추격을 하는 흐름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패배를 했다. 그러면 이 경기는 저는 뭐 두 팀의 투수를 봤을 때 사실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복수적인 일상이 되죠. 충분히 갚아줄 수 있는 경기죠. 그래서 저는 콜로라도 승과 마인으로. 이제 다저스랑 이제 애리조나인데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다저스 승과 이제 마인을 갔을 때 이거를 이겨주지 못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죠. 근데 이제 지금 두 팀의 투수를 봤을 때 뭐 데이비스 선수도 사실은 뭐 구위가 그렇게 뭐 강한 투수는 아닌데 뭐 제구력이 좀 괜찮고 이런 투수 유형의 투수고 일단 신더가드는 예전에 굉장히 빠른 그 투구로 이제 구위로 상대편을 이제 찍어 누르는 그런 투수였다고 하면은 최근에 어떤 신더가드는 굉장히 유형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좀 상대편을 유인구로 맞춰 잡는 좀 피해 다니면서 잡는 요런 이제 그렇게 뭐 구위가 강하다고 이제 볼 수 없는 뭐 그런 투수가 됐죠. 사실은 예전에 이제 신더가드가 1선발 내지 2선발의 어떤 스토프였다고 하면 지금은 한 3선발 내지 4선발 정도로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죠. 네. 지난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래서 양 팀이 그렇게 이렇게 탈탈 털릴 것 같은 뭐 그런 이제 흐름은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그래 예상을 했지만 저는 요거는 어느 정도 양 팀의 투수들이 상대편의 타자들을 어느 정도 묶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저는 언더를 볼게요. 자, 이제 천사랑 이제 토론토인데 오늘 이제 천사가 뭐 천사 했죠. 이제 그게 불펜에 항상 이제 불안한 부분이 오늘은 이제 허겟이 이제 3런 홈런을 맞으면서 조금 뒷심에서 벤치가 아니라 저기 불펜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근데 토론토가 오늘 경기를 이기면서 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탈 수 있는 이제 구조라고 이제 보아지고 내일 경기에서 이제 지금 천사가 정배를 받았죠. 천사가 정배를 받는데 저는 정배 메리트가 그렇게 있는 경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정배 메리트가 없고 오히려 이제 베리오스 선수를 앞세운 물론 이제 앤더슨 선수도 이제 굉장히 뭐 괜찮은 투수긴 하죠. 특히 이점 때도 찍었고 사이영상 투표에서도 이제 받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투표를 받았던 선수니까 뭐 괜찮은 선수긴 한데 뭐 베리우스 선수가 뭐 이렇게 12점대 방어율을 뭐 찍을 요런 유형의 투수는 아니다. 사실은 1선발 내지 2선발을 해줘야 되는 투수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뭐 탈탈 털린 부분이 사실은 있지만 저는 이 경기가 어느 정도 두 팀 간에 투수가 투수를 뭐 이렇게 상대편의 타자들을 어느 정도 묶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점 대비 저는 언더로 볼게요. 야구는 사실은 투수에게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구는 이제 공격에게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수비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사실은 축구죠. 축구가 제일 유리하고 그 다음에 야구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구는 수비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인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야구도 오바보다는 언더로 많이 보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투수가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일 경기에서도 저는 이거 언더로 볼게요.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제가 오늘 경기가 새벽에 이제 느바 경기가 있고 다른 이제 경기들을 조합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일단 내일 아침에는 이제 제가 냉국 픽을 생각을 해보고 아침 8시경에 픽을 올리도록 하고
저녁에는 제가 마감 시간 전에 냉분픽에 대해서 제가 갈 경기가 있으면은 게시판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방송 봐주시는 분 감사하고 제가 이제 냉분픽이 100승을 돌파를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4월 달에는 이제 승률이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냉정하고 신중한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